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잘 이겨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면역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면역을 증가하는 모든 구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면역이 떨어지는 생활이 어떤 것이 있는가, 즉 면역력 감소의 요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요인들을 피하게 되면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만성 피로입니다. 여러분 피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즉 우리 세포 레벨에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휴식이 부족하다든지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시다든지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업무를 편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즉 피곤치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성 피로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게, 또 기분이 좋고 활력이 있으면 또 피곤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일을 즐겁게 하는 것도 피곤하게 하지 않게 하는 이유일 수 있고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일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1시간 하지 마시고요. 한 2, 30분 하시다가 좀 쉬시고요. 5분 정도 2, 30분 하시다가 쉬시고,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게 하는 것, 만성 피로는 절대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암을 일으킨다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해주면 이것은 참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근심하든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든지, 누구를 외로워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용서 못한다든지 탐욕이 있다든지 많이 웃지 않는다든지 너무 심각하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씩 웃으세요. 자, 웃어보세요. 제가 막 웃으라 그러면 웃을 일 있어야지 않습니까?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박사님 애쓰시네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면 정말 하늘이여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우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면 부족 치명적입니다.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 부족하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적어도 7, 80을 산다 그러면 3분의 1은 잡니다. 하루에 8시간 주무시지 않습니까?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잔다는 것은 다르게 하기에 우리가 한 3분의 1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수면 부족이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운동 부족. 또한 운동 부족만 면역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운동이 너무 과잉되는 것도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격한 운동하는 거요, 이런 거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극복자들은 격한 운동을 하시지 마시고요, 내 몸에, 내 체질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스트레칭 하시거나 체조 하시거나 걷는다든지 관절 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잔잔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면 땀이 나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잘 씻지를 않아요.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씻지 않으면, 우리가 목욕을 하지 않으면 냄새도 나지만요, 목욕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첫째는요, 청결한 클린 아웃, 청결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서큘레이션, 순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목욕 시간에 천천히 묵상하려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에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따뜻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영적으로 따뜻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쉼의 시간, 목욕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운동 부족, 목욕 부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 중요한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술, 담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이 술, 담배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술, 담배 하는 곳에 가지도 마시고요, 먹지도 마시고요, 취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술, 담배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영양소 결핍이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6대 영양소가 라면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칼로리를 내는 3대 영양소입니다. 그게 물, 미네랄, 바이타민인데 바이타민 중에서도 B, C, D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 특히 햇빛을 많이 보는 것, 비타민 D와 관련이 있는데요. 너무 치우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골고루 결핍이 안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감소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지 않으면 지금 면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과일에는 과당이 있다고 과일을 잘 안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뇨 이렇게 약으로 조절하시면 되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일에 있는 항산화 물질을 내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소 결핍뿐만 아니라 태운 음식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이렇게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참 중요한 건데요. 화목하게 식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드실 때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좀 드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저희들은 음식 드실 때, 저 어릴 때 저도 생각이 나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뭐 조용하게 막 밥을 먹고, 저희 집 대식구였는데, 숙부님이 뭐, 6분, 고모 한 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을요, 3군데 차리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요. 저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식사하면 할아버지하고, 그죠? 아버님하고 드시는 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어쨌든 뭐 어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웃고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조용해야지. 입 딱 다물고 밥 먹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식사할 때 입 다물으면 밥 못 먹어요. 입을 열어서 대화하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기쁨을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 대화도 결핍되지 않는 그런 구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 뭐냐? 각종 약물이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생제, 소염 진통제, 뭐 이렇게 항암제도 면역을 떨어뜨리지만 이런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약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통증이 있는데요. 이 진통제를 안 쓰려고 그래요. 안 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통이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통이 없는데 그런 걸 쓰면 중독이 될 수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 한 10,000명 중에 1명꼴 그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거 여러분 무시하시고 진통이 있을 때는요. 진통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면역이 떨어지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그래야 내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아프면요. 우울해집니다. 낙심됩니다. 그걸 암울투병하는데 어떤 모든 그 기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 아프시면은 진통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라든지 부인들이 이렇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굽고 이렇게 하는 연기 이런 것들이 조리 과정에서 오는 작은 분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면역을 여러분 만약에 좀 조용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소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소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두운 환경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소음이 있기보다는 여러분 노래 부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주변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업무 과잉, 일이 너무 많은 것, 이거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또 너무 일에 집중하는 것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 마음이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고립되어 있다는 외로움이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화 부족한 거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하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묵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과한 에너지의 집중적인 소비가 면역을 떨어뜨리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약물치료, 항암제, 방사선이 사실은 수술 이런 것이 다발성 장기 적출이 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면역을 증가하고 면역을 또 활성화시키고
이런 면역 조절제를 쓰는 게 참 좋겠죠. 그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염증이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즉, 염증이 반응이 생긴다는 것은 어디엔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곰팡이 같은 그런 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면역에 그죠?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염증 반응을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에너지나 산소의 양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있으면요, 그것을 좀 해결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면역이 떨어지는 어떤 생활, 면역을 감소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10가지를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참고하셔서 면역력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역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